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대치동 예섬학원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 있는 미탐, 그리고 여기 엣지학원에서 통합과학하고 화학원을 수업을 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출력을 해봤더니 색깔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학원 전체 포맷에 좀 맞춰서 보여드리는 거라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 4개의 항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고교 내신 등급.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부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독일고의 커리큘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 분석, 이렇게 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내신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4% 이하, 그 다음에 2등급은 4% 초과 11% 이하, 그 다음에 3등급은 11% 초과 23% 이하, 4등급의 경우는 23%에서 40%, 그 다음에 5등급이 40에서 6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설마 내가 6등급, 9등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등급을 기준으로 양쪽이 동일한 퍼센트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2개 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개 칸인데, 왼쪽에 있는 건 올해 1학년 학생들, 입학생 전체가 340명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인원이 14명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24명, 그 다음에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41명, 4등급이 58명. 그러니까 이걸 누적으로 따져보면 1등급은 14명, 2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8명인 거죠. 그 다음에 3등급까지가 79명, 4등급까지가 137명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2학기에 화학원을 듣고 있는 1학년 학생 기준입니다. 1학년 지금 현재 화학원을 듣고 있는 전체 인원이 116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8명이 되니까 총 13명까지 받을 수 있고, 3등급이 14명, 그 다음에 4등급이 20명이니까 누적으로 47등 안에는 들어야 기본적으로 4등급까지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만약에 계산 인원상 1등급 컷이 4.8명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5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100점이 만약에 1등급이 9명인데 100점이 한 16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중간 과정, 중간 등수라고 해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등급에서 그 석차에서 곱하기 2한 뒤에 다시 2를 나누어서 그 인원수가 중간 등급을 받는 학생의 인원수가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보다 많으면 전부 다 2등급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머지 기말고사 시험에서 성적이 다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간고사가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얘기하면 기말고사 때는 어려워지는 거고, 중간고사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 기말고사가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형태의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과다 보니 사회교육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 과목을 빼고 이과 과목만 넣습니다. 그냥. 자, 학교 지정 탐구 과목 공통입니다. 이건 1학년 학생이면 전부 다 진행해야 되는 통합과학인데, 보통 정해놓은 기본 단위수는 8단위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일고에서 지금 편성된 단위수는 6단위. 여기서 단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당 수업 시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6단위, 그 다음에 탐구 실험 과목은 2단위에 2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석차 9등급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고 보통 선택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목이 총 13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사, 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13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라면 이 4과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3과목까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다음 학년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에도 총 13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과생들이라면 적어도 물화생지 2 중에 하나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과학 1을 안 들었는데 생명과학 2를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 과목에서 들었던 과목 중에 연계된 걸 형태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 북일고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1학년 기준입니다. 자, 학교 지정 과목 통합과학은 주당 편성 단위수가 6단입니다. 즉 1학년 한 학기에 통과가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의 경우는 1년 커리를 가져가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1년 커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뭐 주당 4단위에서 4단위, 뭐 8단위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총 6단위로 그러니까 주당 6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건너뛰는 부분 없이 수업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가서는 선택 과목 중에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구과학을 선택시키지 않아요. 지구 과목을 선택을 시키지 않고 물화생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4과목을 다 개설을 해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가는 것까지 대비를 해서 이 학생 비율을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요 인원수가 지금 현재 120명을 기준으로 내외로 다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신기하게도 화학원을 1학년 2학기에 신청한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분배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화학 인원수가 116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학년 2학기 때 지구과학원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다 풀려서 물화생지 원 과목 4개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2학기 때 뭐 하냐라고 얘기하면 2학기 때 물화생지 2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일고에 입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2학년이면 수능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공부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2학년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고 가면 심화과학이라고 심화 뭐 화학 뭐 이런 심화 과목에 대한 내용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능과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빠듯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능 쪽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유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통합과학은 어떤 과목과 연계가 있냐라고 하는 이 연계성을 저도 이거 그리다가 머리 아파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지금 총 4개의 주제, 통합과학은 4개의 주제로 9개의 단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역이 각각 조금씩 관련이 있는데, 특이한 건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파트 이렇게 해서 딱 분리가 돼서 아주 좀 구분이 쉬운데,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은 어느 한 부분에서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 다 내용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표시를 안 해놓은 부분, 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물리학에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딱 물리 한 파트예요. 그리고 6단원의 화학 변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딱 화학 내용만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물화생지 이 내용이 조금씩 다 가미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내용이 짜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원과목을 했을 때 통합과학을 다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과목을 했는데 통합과학을 굳이 해야 되느냐, 원과목을 했다면 통합과학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몰라요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과학계통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통합과학 그냥 들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학교 수업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도 되느냐? 라고 여쭤보시면 그래도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범위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아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많이 틀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서 외워야 될 시기에 외우지 않았고 암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쳤냐라고 얘기하면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북일고에서는 이 4개 영역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물리하고 화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심지어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물리를 통합과학에서 물리를 설명하셨던 선생님께서 물리2 내용까지 꺼내다가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통합과학 범주 내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수업 자체는 원투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변화할 때 아이들하고 조금 되게 제가 막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화학 변화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왔냐, 화학 1에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냐,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면 3점? 조금 쉬운 3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 맨 윗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행학습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아니에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내지는 않으나 문제 난이도 자체는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학교 평균이나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드리면 23년도 1학기 이번에 통합과학 평균 점수가 79.5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낮지 않은 평균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표준 편차값이 14.1이니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집중돼서 모여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학기에는 75.6,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점대 중후반을 평균 점수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1학기 끝나고 현재 2학기에 원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이제 이렇게 체제가 바뀐 이후에 1학년 학생들의 원과목 시험 평균 점수입니다. 69.1, 63.2, 67.6으로 상대적으로 좀 한 10점대 이상 낮아지죠. 근데 그 전년도 2학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물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이 70점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2학년 때 가서 선택을 하는 과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에 올라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 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몰입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학년 2학기에 가면 여름방학 4주 안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과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는 한 점수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화학 1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그 녀석은 독보적이에요. 웬만한 고3들이랑 붙어도 흔히 속된 말로 1대1 맞대응을 할 수 있다. 유일하게 혼자 96점이에요. 혼자 96점인 거고 그 밑에 점수 학생이 88.5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해놓은 거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수능 봐도 될 정도까지 해서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라는 개념이 과학 쪽에서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행을 조금 많이,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그냥 날치기로 막 대충 한 거 가지고 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공부를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잘 해온 친구들의 경우 확실히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네, 학생들이,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득점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압도적인 분량이에요. 특히 국일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용이 한 학기에 다 끝나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엔 1년 컬이거든요. 그럼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얘네는 그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한 번에 2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단원이 많기 때문에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거죠. 부원장님 죄송한데 말씀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 이해 후 암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선 이해 후 암기가 왜 틀린 말이냐라고 얘기하면 과학적 사실은 증명된 사실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서 이해를 했다? 말 그대로 영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는 암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암기가 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무나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밀도의 정의가 뭐죠?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를 구하는 식이고 그걸 풀어놔야 해요.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라는 걸.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나옵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역수치한 형태로 해서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하는 걸로 줘요. 그러면 이해를 했으나 암기를 하지 않았다. 내용을 암기를 안 했는데 단어에 대한 내용을 암기 안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암기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암기해야 해요.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적어줘요. 일일이 하나씩.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오면 이거고 이 말이 나오면 이거야 라고 해줘야 요즘 학생들은 네,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안 나오면 안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됐어, 공부 끝.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만 풀고 채점은 하지 않죠. 네, 채점을 해갖고 오라고 해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1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난 다 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 성적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지 않죠. 왜? 시험 때 되면 문제 한 4-5개 풀면 웬만한 내용은 다 알게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선 암기를 안 했으니 후에 암기를 하거든요. 문제 풀면서 내용을 암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의 사실을 4-5가지의 사실로 인정을 해서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범위가 좁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4개 단원씩 막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이제 하다 오바이트 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자기가 얻어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공부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복기식 공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수학 시간. 그리고 화학에서 1단원 양론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응물이 얼마큼 들어갔는데 생성물이 얼마큼씩 나온다. 나중에 이제 여기 화학 관련해서 졸업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문제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데 뭐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조건 찾는 거 이걸 가르쳐 주세요. 분명. 이 조건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집에 가면 그 자식이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넣은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그 문제를 그런 유형의 문제는 해석을 못하니까 풀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해설지를 사용하는 거. 해설지는 맞은 문제를 보라고 있는 거지 틀린 문제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은 문제를 풀었을 때 제 채점에서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풀이 과정과 내 풀이 과정이 일맥상통하느냐, 아니면 표준화로 나와 있는 거 말고 내 풀이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라는 얘기인 건데, 친구들은 모르면 답이 틀렸어 그러면 해설지 보고 한참 읽어보다가 아씨 그거였어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설지의 사용이 진짜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 정리 없는 그냥 문제치기. 뭐 한 400문제씩 풀어요. 400문제씩 푸는 동안에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안 걸리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걸리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점수가 잘 나왔으나 고등학교 때는 절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얼굴 되게 생기발랄한 얼굴이었는데 점점 흔히 저희 말대로 썩어가요, 애들이.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때 바로 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새벽 4시쯤 자거든요. 4시, 5시 이때쯤 자는데 저한테 질문 제일 늦게 하는 친구가 새벽 4시쯤 질문할 때예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그러면 6시, 7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가지 못하는 공부 방법은 결국에 본인의 수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채우죠. 계속 옳대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나는 숫자 3 이렇게 되는데 그렇대요. 계속 와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맵을 저는 이렇게 가져가요. 이번에 그 11월 달 6주 기준으로 해서 스토브리그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학기 이렇게 있는데, 브릿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리 파트에서 역학 부분하고 화학에서 화학 1의 기초 파트하고 중화 반응 파트 이렇게 세 개를 짜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친구들도 기초는 쉬우니까 기초가 아니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예요. 저게 튼튼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내용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어느 공부나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6주 동안 내용이 조금 화학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이유는 화학 파트, 이 기초 파트에 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몰 개념을 너무나 학생들이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다뤄보지 않은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몰 개념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은 원 정도 수준에서까지는 기본 개념을 잡아줄 생각이고,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주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클리닉을 진행할 때 저는 이 위에보다 이 밑에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 노트 쓰는 거 연습시켜 볼 거예요. 지금 1학년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저랑 이렇게 스토브릭을 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써보라고 얘기하면 뭘 써요, 선생님? 아니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걸.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제 교재를 그대로 보고 베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가 머릿속에 있는 걸 적어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 잘 못하고 오답 노트, 진짜 오답 노트는 노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수학은 옆에다가 문제를 쓰고 다시 풀이 과정을 쓰는 걸로 하는데 과탐은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친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 때 제발 틀린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틀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틀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틀린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다 맞게 고쳐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걸 나중에 채점하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오답 노트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요 클리닉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가면 통과하고 이제 과학원, 그러니까 물화생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학교에 가면 이제 선행은 없어요. 절대. 고등학교는 절대 선행은 없습니다. 내신이 망가져가는데 선행을 한다?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시작 딱 들어오고 나면 선행은 절대 없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은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과학도 이제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좀 이따가 따로 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